교체가 일어났죠. 자, 그런 뒤에 우리 이명박 정부가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소위 여당이 된 한나라당 세력이 사실은 일치 단결해서 이 사회와 정권, 그 다음에 모든 체제 안에 들어와 있는 인적 대못을 뽑아내는 이런 일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자당 안에서 밥그릇 다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밥그릇 다툼을 시작해가지고 결국 그 결과가 이제 그 며칠 뒤에 실시된 18대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서 나타났죠. 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됐습니까? 사실은 만약에 대통령 선거의 여세를 한나라당에서 또 우리 대통령께서 몰아서 국회의원 선거를 나갈 수 있는 체제만 잘 가졌다면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번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1920년에 7.29 총선거에 제한판도 그보다는 제한판이나 또는 그보다 더 압도적인 표차로 한나라당의 승세를 붙여줬을 그런 결과가 예고됐던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라당이 153석을 했죠. 과반수 3석 초반입니다. 그건 과반수가 아니죠. 3석 초반. 그런 말하자면 아주 엄중한 심판을 내렸죠. 그런데 그러한 심판의 과 함께 이번 총선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그러한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좌파 인맥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심판을 유권자들이 했죠. 민주당 안에 지금 그 당시에 17대 국회에 있었던 그 좌파 인맥이 거의 대부분은 아니지만은 3분의 1 이상 속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한테다가 예비부대를 만들어줬죠. 친박연대인 친박 무소속에서 한 30여 석을 무소속으로 당선을 시켜줬으니까 한나라당이 그 세력만 끌어안으면 안정과반수가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일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안정과반수죠. 안정과반수를 이룩할 수 있는 아주 그야말로 기회가 만들어졌는데 한나라당이 그걸 이용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일이 이렇습니다. 오늘의 일이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아까 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문제가 이 사회에 들어와 박혀있는 대못을 뽑지를 않으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되느냐면은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의 결과 때문에 소위 지금 야당이 있는 노무현 정부 시대 여당 세력은 엄청나게 위축이 됐죠. 엄청나게 위축이 됐습니다. 그 위축은 이 국내의 노무현 정권 지지 세력의 위축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북한도 엄청나게 위축이 됐어요. 이 대선 직후에는. 그럼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이 행적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서 우리 대통령께서 제가 보기에는 또 아주 결정적인 실책을 주셨어요. 무엇하러 이 소고기 문제를 그렇게 철석하게 건드립니까? 그래가지고 이 소위 소고기 파동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이 좌파 세력들이 이 소고기 파동에 쭉 움직인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작은 발걸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축차적으로 이 상황을 키워왔죠. 그 키우는 데 대해서 우리 새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불행한 단면입니다만은
지금 한나라당하고 이번에 정권을 내놓고 그 물러난 옛날 민주당, 지금 민주당이죠. 세력하고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성향 면에서도 그렇고 인적 구성 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가혹하게 말한다면 지금 한나라당 세력은 과거 좌파 정권 시대에 서로 그 체제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주류 비주류를 다투던 가운데서 비주류화됐거나 소외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한나라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리가 그런 가혹한 비판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령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걸 바깥에서 구경합니다. 처음에 작년 7월까지 대통령께서 이 인식을 잘 안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좌우의 대립, 남북의 대립을 얼마큼 이분이 이해하고 계신지를 잘 판단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촛불 시위를 지나는 동안에 대통령께서는 자리를 잡으셨어요. 사실은 그 촛불 시위 과정에 제가 가장 충격을 느꼈던 대목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라디오나 텔레비전 연설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죠. 북악산 위에 올라가서 그 대법원을 보면서 옛날 아침 이슬을 부르던 그때를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때까지도 대통령께서는 이 좌파 세력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셨단 말이죠. 대화를 하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1150만이라고 하는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찍어준 사람들에게는 대통령께서 뭘 하셨습니까? 가령 대통령 선거 후에 대통령께서 이 1150만 명의 이명박 후보께 표를 던져준 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진솔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또 이분들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항상 소위 소통과 대화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좌파 세력하고 거의 소통과 대화를 말씀하셨죠. 그것이 이제 그날 TV 연설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대통령께서 이 촛불 시위를 겪는 과정에서 스탠스를 아주 바꾸셨어요. 저는 작년 10월 17일 날 우연한 기회에 서울국제포럼이라고 하는 이제 모임 사람들하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모시고 점심을 좀 주셔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한 15분 대통령께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이제 주제는 금강산 사태, 7월 10일에 일어났던 금강산 사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전교조 문제, 교과서 문제, 그리고 황자엽시 문제, 그리고 교육감 선거 문제, 그리고 사실은 고액권 화폐 문제,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삼성이라는 회사에 가서 방산업체를 경영을 한 5년 했는데, 이 방산업체를 하다 보니까 들은 풍월 가운데 그게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데는 피하 식별, Identification Vendor 4라는 것이 절대적이더라. 소위 IFF, Identification Vendor 4가 안 되면 전쟁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신문기자를 정치기자 생활을 시작을 해서 구경도 하고 들어와서 물도 먹고 그랬는데, 정치도 이 IFF가 안 돼가지고는 정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피하 식별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누가 누구를 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촛불 시위로 좌파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경찰 가지고 상대가 됩니까? 이것은 정치 현상이니까, 이것은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유권자들이 내가 뽑아준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지켜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통령 주변에 결집이 돼야 됩니다. 결집이 되려면
그 지금 1150만 그 이 대통령께 표를 찍어줄 때 그때 그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대통령이 우리 편이다.